취득세랑 부대 비용 다 포함하고 관리 비용 다 제외하고 남는 수익률이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또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댓글로도 남겨주셨죠? 그렇죠.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서 뭐 대출 이자라던가 관리하는 비용들을 제외했을 때 월 수익률을 얼마가 남는 거냐. 네네.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다 떼고 나서 내가 한 달에 남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죠. 그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준비한 매매 사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실제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서 대출 이자 비용이라던가 건물을 관리했을 때 나가는 이제 관리 비용을 제외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쉽게 말하자면 내가 투입한 금액, 총 매매 금액에서 취득세 빼고 수수료 빼고 다 빼고 내가 투입한 금액의 정확한 실수익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시죠. 네. 네, 첫 번째 사례입니다. 건물을 딱 보시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. 깔끔하게 생겼네요. 네, 깔끔하죠. 이게 매입하셨을 때 당시랑 좀 다르기는 한데 현재 좀 상당히 깔끔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으로도 지금 대부분 다 임차가 되어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는 사실 딱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둘러싸여 있고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. 네.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건물인가요? 네, 그리고 이제 또 역과의 거리를 보면은 4호선 당고개역이 이제 위에 있는데 거리는 한 600m? 저희가 걸으면 한 7, 8분이고요. 킥보드 타면은 1분 30초. 네, 그래서 전형적이게 이제 항아리 상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수익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입했을 당시 금액은 12억에 매입을 하셨어요. 엄청난 꼬무고 빌딩. 그렇죠. 꼬마 빌딩이고 12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는 4.6%입니다. 그렇죠.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5,520만 원이 나왔었고요. 이제 등기 비용으로는 저희가 0.2%를 잡았어요. 대략 그 정도 잡죠. 잡았을 때는 24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었고 중개 수수료는 협의긴 하지만 일단 최고로 잡았을 때는 한 1,0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건물의 보증금이 4,5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앞에 있는 금액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제외했을 때는 실제 매입 금액은 12억 2,340만 원이 나오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TM도 아시겠지만 워낙 또 꼬마 빌딩이고 또 10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을 하신 매수자분은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. 대출 없이 매입하셨어요? 네, 대출을 없이 이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이제 발생되지 않는 또 그런 건물입니다. 네네네. 네, 이제 건물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많이 나왔어요. 얼마 나왔죠? 월에 379만 원. 12억짜리 건물에서 379만 원이면 4%가 넘는 수익률이었네요. 거의 그냥 딱 4%에 근접하게 나왔었던 그런 건물이었었고 실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항아리 상권에 이제 또 만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료는 계속 또 잘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관리 항목이 어느 게 나오는지 좀 보면 좋은데 사실 이 건물이 또 꼬마 빌딩이잖아요.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공용 전기 부분이나 이제 개별 수도 부분인데 공용 전기랑 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다 안분해서 내고 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여기서 나가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지금 청소. 네. 청소해 주시는 분이 이제 월에 한 20만 원 정도를 받으시거든요. 근데 이제 임대료가 한 379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20만 원을 제외하면은 월 수익은 359만 원이 되는 거죠. 아우 많이 남네요. 네,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자가 또 발생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모든 현금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350만 원이 되는 수익이 이제 매달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. 네네. 이거를 제가 수익률을 환산하면은 아까는 이제 거의 4%에 근접했잖아요. 이거는 한 3.6% 정도. 네. 취득세랑 부대 비용 다 포함하고 관리 비용 다 제외하고 남는 수익률이 3.6%.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현금 1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3.6% 수익이면 저는 현재 서울에 이 정도 건물을 매입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. 다음은 이제 팀님 또 두 번째 사례 한번 또 보여주시죠. 네, 바로 가보시죠.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보다는 수익률이 좀 안 나와요. 수익은 별로 안 나오고 가장 최근에 맞는 현실성 있는 건물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. TM 또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니까. 그렇죠. 이 건물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전 건물보다는 좀 약간 크진 않죠. 건물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게 좀 약간 좀 작은 거. 한 2, 3층 정도의 건물인데 이 건물은 양천구청역 인근 도보로 한 8분 거리 정도에 있는 곳이고 2호선에 이제 삐져나와 있는 2호선. 삐졌나?
주위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항아리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입니다. 이 건물은 얼마에 매각이 됐냐면 16억에 거래가 되었어요. 약간 조금 높긴 했었네요. 16억. 네, 네. 근데 다 이제 부대 비용을 설명하자면 취득세는 7,360만 원, 등기 비용은 한 320만 원, 그리고 수수료는 한 1,44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 건물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대출을 이분은 9억을 받았어요. 그리고 많이 받으셨네요. 네, 9억을 16억짜리 건물에 9억을 받고 샀기 때문에 총 현금 투자액은 7억 4,120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. 16억 건물을 7억 4천에 주고 매입을 하신 거네요. 네. 이제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날지 한번 보자면은 이 건물에서 월 임대료가 412만 원이 나왔어요. 꽤 나오는데 412만 원? 그래도 뭐 10억대 건물 중에 잘 나오는 편이죠.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수익률은 약 3% 중반 정도였고. 인기 많았어요, 이 건물도. 그래서 네, 이것도 인기 많았죠. 네, 네.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할 때 대출을 9억을 받았다 보니까 약 이자율을 한 2.7%로 계산을 해서 월 이자가 약 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월세에서 200만 원 제외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전기 안전, 소방 안전이 또 추가가 돼 있어요. 보통 건물마다 약 10만 원 정도씩 전기 안전, 또 소방 안전 합하면 약 20만 원 정도죠.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청소 비용 월 2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. 청소 비용도 꽤 나가긴 했네요. 네, 네. 근데 청소 비용이 또 일주일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3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한 40만 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. 또 많이 나오는 데는 또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. 네, 네. 근데 이건 2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약 관리 비용은 40만 원 정도. 관리 비용은 40만 원 정도에. 네. 그래서 총 이자랑 다 제외를 하고 나니까 한 달에 손에 쥐는 게 약 170만 원 정도가 손에 쥐어졌던 거죠. 사실 이게 진짜 현실적이긴 해요.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 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건물들을 매입을 하는 거 보면 다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사시잖아요. 그렇죠. 한 이 정도 수익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그러니까 약 7억 5천 정도를 썼는데 지금 한 17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죠. 물론 여기에 재산세가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네네. 그래서 계산을 따져보면은 총 수익률은 2.7% 정도. 2.7%. 네, 꽤 그래도 양호하네요. 건물을 매입했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는 않은 그냥 양호한 수익률 정도인 거죠. 다른 분들이 건물 매입했을 때 또 물어보시면 내가 뭐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니까 수익이 많이 높아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또 매입하신 거 보면은 또 이렇게까지 수익이 좀 높지는 않거든요, 사실. 이 정도 수익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. 평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이 정도가 손에 쥐어진다. 그렇죠, 그렇죠. 맞는 말씀입니다. 네네. 사실 2.7% 정도의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닌데 다른 뭐 증권이나 뭐 주식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인데도 그쵸. 꼬마 빌딩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그냥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정성인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 현재에 대한 그 임대 수익도 원하시지만 또 여기에 또 시세 차익을 또 원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금액보다도 서울을 또 보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저번 영상 찍었지만 뭐 한 번에 사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20억을 또 벌어들일 또 시세 차익도 있다 보니까 시세 차익 같이 비교해 보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성 있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은 게 좀 부동산 자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전자산이라고 분류가 된 이제 빌딩 시장이 이미 돼버렸죠, 현재는. 그쵸. 네,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높진 않지만 그냥 시대 차익과 또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하여 투자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두 번째 사례도 잘 봤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영상을 이제 건물을 실제로 매입을 했을 때 팀 말씀하신 대로 다 뗐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지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 또 기준이 건물들이 좀 완전 꼬마 빌딩이잖아요. 좀 작았어요. 네, 좀 작은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 비용들이 사실 많이 안 들어갔어요. 건물이 또 보면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기계 주차장이 있으면 기계 주차장도 그렇고 또 관리인이 또 필요한 건물도 있고. 관리소장님도 있는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 관리 지출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큰 건물들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건물을 매입을 하면 재산세가 발생됩니다. 재산세의 기준이 좀 저희도 실제로도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세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영상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.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익률을 다 따져보면 높진 않아요. 네. 생각보다 높진 않다. 네, 기대하신 분들 있는데 좀 높지 않다 그러죠, 그런가? 별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두 개 사례를 그나마 좀 현실적이면서도 괜찮은 사례들로 뽑았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수익률도 많이 있어요. 엄청 많죠, 사실.
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제 그 빌딩의 가치나 그런 시세 차익 부분으로 좀 더 눈을 돌리시면서 빌딩 투자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네, 여러분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한테 좀 빌딩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